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5일 내란숙의 윤석열의 셀프 최후 진술은 참담했는데요. 사과도 반성도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진술 시작 전 자신의 국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전부였을 뿐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괴물을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려 68분여 동안을 읽어내려간 최후 진술은 흡사 필리버스트를 보는 듯 했는데요. 몽상과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숙에는 예상했던 대로 궤변을 남발하며 음모론, 탄핵 공작, 중국 개입, 북한 개입의 간첩까지 참고 들어줄 수 없는 수준의 아무 말 대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최후 진술을 요약하면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을 선동했다는 건데요. 정말 처참한 수준인 거죠. 그가 가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엄동설안에 저를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을 당할 결심, 25일 윤석열 탄핵재판 11차 변론은 이렇게 말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마치 불구덩이를 향해 질주하는 스턴트맨과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은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윤석열 탄핵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변호하고도 탄핵을 안 당하면 이상한 상황인 거죠.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도 야당 탓을 되풀이했는데요. 어디서 이런 변호사들만 모아다 데려다 놨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안티만 최정예로 추려놓은 걸까요? 황당한 주장과 궤변, 무논리, 음모론과 공작이 쏟아졌는데요. 최소한의 방어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아무 말 대잔치가 축제처럼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다는 또 다른 음모론을 제시했는데요. 헌재가 증거로도 채택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이나 극우 유튜버들의 계몽령 주장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은 역시 야당 탓으로 시작됐는데요. 다수석을 이용해 입법 폭주,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한 탓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윤석열 탄핵 소추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이러니 윤석열 안티라는 말까지 듣는 거죠. 윤석열 대리인은 극우 유튜버의 계몽령 주장을 또다시 심판정으로 끌어들인 뒤 자신은 계몽됐다는 자기 고백까지 남발했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광신도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전반에 걸쳐 이어졌던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에는 눈을 감았는데요. 이걸 변호라고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됐다고 했고 정치인 체포명단을 듣고 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야당과 탄핵 공작을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아픈 몸을 끌고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검찰의 무리한 조사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한 다른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위헌 위법성이 뚜렷하게 드러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정당하다는 주장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국무회의의 법적 절차적 하자에 입을 모은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변론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우격다짐과 아무 말 대잔치가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탄핵 재판에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국민들에게 선사됐습니다. 이날은 왜 윤석열이 12.3 계엄을 선포했는지까지 확인시켜주는 명태균 녹취록까지 터져나왔는데요. 정말 윤석열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명태균 씨에게 직접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통화 녹취록, 그 내용은 당시 통화 내용의 일부였는데요. 마침 이날 전체 분량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콕 집어서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라며 명씨를 거듭 안심시켰는데요. 마치 악어와 악어새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이좋은 공생관계의 표본이었는데요. 이렇게 둘은 여론조작, 공천 선거 개입 등으로 일심 동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범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예, 명태균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예.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원래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말은 좀 세게 했는데, 네. 이게 누가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박한수 의원하고요. 예.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만 아니, 명. 내가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뒤로 그런데 해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예.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 공천인이 김영선 의원을 밀라고 했다. 김성동 의원이 반대하는데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이렇게 통화하는 입장 있으신지 당시 김영선 의원 공천 반대하셨는지 명태균은 천하의 허풍쟁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하의 허풍쟁이의 녹취록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